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계정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얼굴 내놓고 하는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목소리는 나레이션 비슷하게 깔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던 영상을 이 계정에 많이 올려놨었는데, 사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유튜브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오래 했고, 사실 그렇게 고민하느니 그냥 대단하게 조회수가 나올 것도 아닌데 그냥 부담 없게 시작해도 될 일을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끈 것 같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저런 데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사실 그 강의를 나갈 때마다 제한된 시간 또는 제한된 장소 또는 이제 강의를 의뢰한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다 미처 못하고 오거나 또는 시간이 모자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공기관에서 글쓰기 수업이라든가 무슨 정책 제안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오는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저를 길게 또는 여러 번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석을 했다가도 미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는, 그리고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사실상 강의 맛배기만 보고 방치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외모로 승부 볼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할 때 사실 한 4-5개 클립 정도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같이 녹화를 해놓고 편편히 좀 잘라서 업로드를 할까 해요. 대본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닌데, 보시는 분들이 한 번에 강의 듣듯이 막 1시간, 2시간씩 이걸 계속 듣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길면 3분, 뭐 짧으면 그보다 훨씬 더 짧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글쓰기나 제가 해왔던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피드백을 계속 해나가는 소통의 창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왔던 일들은, 첫 번째는 글쓰기 수업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코로나 끝날 때쯤 2024년부터는 활동가 글쓰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2년부터 경기 남부 지역의 모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동시에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일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저 글쓰기를 취미로 하거나 관심 있고 혼자 훈련하는 단계였다면, 2012년 정도부터는 제 글을 돈을 주고 사가는 사람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좀 더 훈련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같이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필요한 공식적 문건, 예를 들어서 성명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작성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됐고,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면 또 다른 훈련의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능숙한 또는 숙련된 스킬이 필요했죠. 스스로 만들면서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할 때 필요한 글쓰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포커싱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부족하다 또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활동가들의 글쓰기를 도와줄 수 있는 제야의 고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업이 활동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기록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록에 또 집중하고 있어서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활동가로 어느 정도 이제 업계라고 그래야 되나? 예, 글쓰기 분야에서 인정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밀려있는 일들이 많아서 시간 내서 강의 다니고 또 교환 짜고 수강생들한테 피드백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작고 제가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많이 불려 다녔던 것 같아요.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곤란한 점, 어려운 점, 또는 활동가들이 활동에 치여서 갖고 있는 한계,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서 활동가 글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서울 모처에서 활동가 중심의 글쓰기 수업을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준비해간 분량을 다 못하기도 했지만 좀 아쉬웠어요. 더 사실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아쉬움을 그냥 아유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또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무료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두면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라도 보고 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오래 했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 출강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보급하는 일과 교환을 작성하고 또 시민교육 진행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주로 초중고등학교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가 많았죠. 그 민주시민교육의 열풍이 코로나 때 한번 싹 꺾어졌다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민주시민 교육이 팍 주저앉았는데 지금도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저는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민주시민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같이 찾아보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꼭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제 민주자를 붙여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저는 빼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중간에 뭐 디지털 시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개념의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마치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 같은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강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시민교육에서 출발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또는 정책 제안에 관련된 토론회 진행, 뭐 워크숍 같은 것도 좀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2018년부터 수기 토론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이 매년 막 50인 토론회, 100인 토론회 같은 걸 진행을 하는데 그게 사실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거기서 나왔던 의제들을 전부 다 통과시켜서 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만 받아내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그런 토론회들이 악성 민원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 제안 토론이 아니라 정책 실행에 대한 실천 과제를 시민들이 논의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100인 토론회, 50인 토론회 토론하다 보니까 그거를 실무 단위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무 단위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토론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업체를 불러서 그 업체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그런 일 하나에 집중할 만큼 한 가지도 않고 이거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건데 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도 시민교육이나 또는 수기 토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그 정도의 행사를 같이 치러낼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매번 100인 토론회 하고 나면 담당자들은 욕만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의제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2차, 3차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말 정도부터죠. AI가 대중화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AI 쓰는 게 되게 보편적인 일이 됐는데
AI 시대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쓰기와 읽기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현재 2026년 7월 오늘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 인간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AI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읽기와 쓰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가능하다면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과의 대담 또는 인터뷰, 현장의 이야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계속 유통을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니까 유통이란 단어를 썼는데 약간 좀 뭐랄까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배포해보고 싶다, 널리 퍼뜨리고 싶다, 그런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환경, 더 깨끗한 화면, 좀 다듬어진 이 유튜버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준비하다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저희 채널명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생쇼인데 나중에 채널명을 바꿀 수도 있겠어요. 아직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은 캐주얼하게, 그리고 제가 편집에 크게 공을 들이지 않을 생각이고 그냥 이게 자막만 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들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고, 또 제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분들께 제 채널에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올라갈 거니까 참고하세요 라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도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서 제가 올리는 걸 가끔이라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좀 성실하게 채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